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른다. 알 속에서 세포의 분열은 내 몸의 뼈대를 만들었다. 조그만 부리로 천정을 쪼아대자 하늘이 조금씩 열렸다. 껍질을 깨는 본능은 둥지 속 형제들을 보게 했고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내 이름은 뱁새다. (4월) 바다는 생명의 움직임으로 출렁인다. 바다 밑바닥의 발레리나는 주꾸미다. 주꾸미는 머리가 몸통을 이고 있다. 등 지느러미에 유인 안테나를 세운 아귀. 먹잇감을 찾아 순항 중이다. 천적이 나타나면 먹물을 쏘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몸 색깔도 자주 바꾸는 주꾸미. 먹물도 위장도 안 통할 때는 뻘을 파고 들어가 온몸을 숨긴다. 은폐를 위해서는 커피캔과 소주병도 마다하지 않는다. 주꾸미는 뼈대가 없다. 뛰어난 운동력을 가진 주꾸미는 무척추 동물 가운데 가장 발달한 몸 구조를 가졌다. 주꾸미는 8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과에 속한다. 수컷은 생식기가 있는 3번째 다리를 암컷의 몸에 삽입해 교미한다. 사람들은 흔히 주꾸미 머리에 쌀이 들었다고 말한다. 머리가 아닌 몸통이고 쌀이 아닌 알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 교미를 마치면 소라나 조개 껍데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입구를 빈틈없이 막고 산란한다. 산란기에 수컷은 암컷을 지키기도 한다. 알이 나왔다. 주꾸미는 출수공으로 물을 뱉어 알에 산소를 공급한다. 알은 6mm 크기, 보통 330여 개를 산란한다. 주꾸미는 입구를 막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숯불 고등 껍데기는 주꾸미의 산란 습성을 이용한 함정이다. 주꾸미는 신석기 시대부터 조상님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했던 존재였다. 인간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생존해온 주꾸미. 번식을 위한 수컷의 결투가 목격됐다. 두 마리가 엉켜 힘겨루기 중이다. 경쟁자를 물리쳤지만 위협 자세를 풀지 않고 돌아와 암컷을 지킨다. 알을 품고 지킨 지 55일째. 알 속 눈이 보인다. 부화가 임박했다. 어미는 단 한 번의 외출 없이 알을 지켰다. 기력은 빠졌지만 쉼없이 몸을 움직여 산소를 공급한다. 어미가 나왔다. 거의 2달 만의 외출이다. 이때를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다. 노래미가 어미의 다리를 물어뜯는다. 오랜 시간 산란과 알 지키기에 힘을 쏟은 어미는 힘없이 가라앉는다. 노래미의 집단 공격이 계속된다. 다리가 잘린 주꾸미. 노래미의 일격은 더 거세진다. 살을 파고드는 불가사리에 접근해도 어미는 저항하기 힘들다. 불가사리는 어미의 몸을 덮으며 숨통을 조인다. 나는 뼈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미의 몸속으로 누군가의 세 번째 다리가 파고들면서 내 운명은 시작됐다. 먹물 발사는 우리를 지키는 무기다. 소라 껍데기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다. 아귀의 큰 입도 어림없다. 어미가 온몸으로 입구를 막고 끝까지 지켜주니까. (4월) 지리산.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손님들이 있다. 황어의 대군단이다. 물길 대부분을 황어가 점령했다. 수만 마리의 황어는 상류로의 이동을 준비 중이다. 옆구리에 주황색 띠는 혼인색이다.
산란을 위해 산골짜기 친정집을 찾는 황어. 강오르 물고기들이 어떻게 길을 찾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본능의 명령에 따라 물살을 타고 오를 뿐이다. 눈에 훤히 보이는 황어의 행렬. 그물은 황어를 쓸어 담는다. 보가 길을 막았다. 물살과 높이의 장벽. 황어의 선택은 온몸을 던지는 것이다. 황어가 물살에 밀린다. 물길에서 이탈한 녀석들도 보인다. 물을 잘못 만나면 기어서 가야 한다. 힘이 빠진 녀석들, 일단 후퇴다. 힘 빠진 황어들의 집결지. 미끼 없는 훌치기로 낚아도 황어는 걸린다. 인간의 손에서 황어의 정액은 덧없이 쏟아진다. 보호 밑에서 황어들이 배회한다. 산란의 시간이 임박한데 길은 막혀 있다. 수중보 옆에 모인 녀석들의 움직임이 거세다. 암컷에 달라붙는 산란 동작이다. 본능을 참지 못한 녀석들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보호 옆에서 급하게 산란을 하고 있다. 집단의 힘은 난관을 뚫는 데 유용하다. 황어 몇 마리가 보호 옆 우회 도로를 찾아 나선다. 보호 옆길. 사람의 눈으로는 쉬운 길찾기지만 황어는 상당한 시간과 희생을 치렀다. 보를 넘었다. 산 아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황어 대군단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다.
수온이 올라가자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숨을 고른다. 녀석들이 태어난 곳은 지리산 골짜기다. 바다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지만 산란을 위해서는 이 골짜기로 귀향한다. 산란터의 조건은 얕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한다. 산란을 위한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암컷이 알을 낳는 순간 수컷은 곧바로 그 위에 정액을 뿌린다. 산란된 알은 떠다니다가 바위에 붙는다. 알 표면에는 끈끈한 점액이 있어 서로 부착된다. 피라미의 등장. 주둥이로 알을 풀어 헤친 다음 지느러미로 띄어 먹어치운다. 돌 밑에 숨기 좋아하는 미러. 황어알은 간만의 특식이자 자신의 산란을 위한 영양분이 된다. 산란이 끝났다. 상처 입은 어미들이 물살이 적은 곳에 모인다. 낚시 바늘과 오랜 여정의 상처가 깊다. 화려한 몸색은 사라졌다. 황어는 산란 후 바로 죽는 어종은 아니다. 하지만 긴 산란의 여정은 어미의 많은 희생을 동반한다. 자연사에다 인간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희생은 커진다. 섬진강은 바다로 가지 못한 황어들의 최후를 거둔다. 황어가 남긴 알은 어떻게 됐을까? 시루떡처럼 쌓인 노란 알이 산맥을 이루고 있다. 어미는 내 곁에 없다. 나는 어미가 남긴 영양분인 난황을 먹고 자라 눈과 지느러미가 생겼다. 알껍질은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녹여 구멍을 낸다. 이제 나를 지켜준 캡슐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물은 차다. 나는 아직 입과 항문이 열리지 않았고 헤엄도 못 친다. 나는 어리다. 하지만 내 몸엔 어미가 남긴 황금빛 비늘의 유전자가 있고 바다와 강을 안전하게 오가게 하는 나침반이 내장돼 있다.
3월, 꽃샘 추위에 나무가 얼어붙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산개구리, 상륙작전이 개시된다. 산개구리는 산란을 위해 진군하는 봄의 선발대다. 눈 뜨자마자의 급선무는 암컷 등에 업히는 것. 한 발짝만 늦어도 가차없이 걷어차이는 게 개구리의 세계다. 산란을 위해서는 잠시 이 개울을 떠나야 한다. 흐르는 물이 아닌 고인 물을 찾아야 한다. 연속되는 좌절. 산개구리의 물갈퀴는 암벽 타기용은 아니다. 흙이 쌓인 곳을 딛고 간신히 올라섰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다. 체온이 떨어져 신진대사가 중단되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 목적지는 둥 너머 둔벙이다. 산개구리 드디어 물 만났다. 고인물을 애써 찾은 것은 알이 떠내려가지 않고 햇볕에 수온이 빨리 상승하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개구리. 아무나 붙잡는다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양서류의 번식은 확률 게임에서 살아남기다. 많은 씨를 뿌리는 게 누구의 것인가 보다 우선이다. 수컷의 거센 자극. 알이 나오고 정액이 뿌려진다. 둔벙의 한쪽을 가득 채운 북방산 개구리 알덩이들. 산란이 거듭되면서 알은 층층이 쌓이고 모기가 늘면서 고착성이 커진다. 둔벙에 떨어진 나뭇가지에 도너츠 모양의 알을 붙여놓은 녀석은 도롱뇽이다. 산란을 마친 도롱뇽은 물을 떠나 습기 많은 낙엽 밑에 숨어서 생활한다. 봄볕에 줄장지 뱀도 일광욕을 위해 나왔다. 줄장지 뱀의 재물이 될지도 모른 채 기생벌은 산란의 숙주를 탐색 중이다. 산에서 두꺼비도 내려왔다. 자연계에서 산란의 여정은 때와 장소가 정확하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은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다. 자꾸 왔다 갔다 왔다
아이들 눈엔 두꺼비가 낯설고 두꺼비 눈엔 사람이 낯설다. 두꺼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안 가도 되겠다 이거 보니까. 산란터로 가는 길엔 도로가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50여 마리의 두꺼비가 길 위에서 죽음을 당한다. 길을 잃은 두꺼비. 위험 부담도 산란 본능을 멈추게 하진 못한다. 구룡산에서 내려온 두꺼비의 산란터 원흥이 방주. 택지 개발 지역으로 방죽이 사라질 뻔했다가 주민과 개발자의 합의로 되살아난 곳이다. 두꺼비의 로드키를 줄이고 이동 경로를 모니터하기 위해 곳곳에 유도 장막이 마련됐다. 발버둥 치는 두꺼비는 함정에 빠진다. 구룡산에서 산란을 위해 내려오는 두꺼비는 개발 전에는 1000여 마리, 현재는 400여 마리다. 매년 50여 마리의 두꺼비들이 길죽음을 당한다면 몇 년 내로 원흥이 방죽에서도 두꺼비가 사라질 위기다. 75.73, 190.2. 원흥이 방죽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두꺼비 몸에 전자칩을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근데 일본에서 실험한 거에 의하면 개체별 이동 경로와 생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6B, 93B, 5A 이렇게 이제 편하더라고요. 따로따로 꺼내는 게 너무 이동. 구룡산에서 방주까지 이동 거리는 약 300m. 생태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보통 10시간이 걸리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면 한평생 걸려도 못 간다. 다 왔다. 어미의 짧고도 긴 산란 여정이었다. 두꺼비의 산란은 수초가 많고 얕은 물에서 이루어진다. 두꺼비 암수 비율은 1대5. 경쟁은 치열하다. 수컷은 이 순간을 위해 산에서부터 업혀왔다. 암컷의 배가 꿈틀거린다. 산란이 시작된다. 수컷은 뒷다리를 움직여 암컷의 산란을 자극하고 정액을 뿌린다. 두꺼비는 두 줄의 알을 낳는다. 염주알 모양의 알의 개수는 수천 개. 알 주머니 길이는 10m에 이른다. 과연 이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아 두꺼비로 성장할 수 있을까?
북방산 개구리가 산란한 지 20일이 지났다. 알집에서 나와 올챙이로 변태한 녀석들. 우리는 떼지어 다니며 사는 법을 배운다. 어미 아비도 모르는 처지지만 어미는 성장에 충분한 양분과 천적 방어 물질을 체내에 제공했다. 어느새 수초를 갉아먹는 이빨이 생겼다. 곧 있으면 뒷다리가 나올 것이고 나는 올챙이 시절을 아는 개구리가 될 것이다. 사 4월 말, 오목눈이 새끼가 둥지 밖으로 머리를 내민다. 오목눈이 부부는 이끼로 둥지를 만들어 9 형제를 키우고 있다. 동고비는 딱따구리가 파놓은 둥지를 보수에 쓰고 있다. 둥지 속에는 7마리의 새끼들이 어미를 기다린다. 부화 3일째. 날개는 형태를 잡았고 발가락은 길다. 하늘을 날고 나무를 타는 녀석들의 미래가 보인다. 어미는 먹이를 물어 나르기에 바쁘다. 새끼는 소리로 어미를 각인한다. 둥지는 야생의 인큐베이터이자 형제 간 경쟁의 장이다. 청설모도 둥지 작업 중이다. 청설모는 나뭇가지를 꺾어 둥지 외장 재료로 쓴다. 둥지 내부엔 이끼나 마른 풀을 깔아야 한다. 한 입에 물고 가기엔 이끼가 조금 크다. 소나무 꼭대기에 위치한 청설모 둥지. 물어다 나른 재료로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집은 나뭇가지와 마른 풀로 둥글게 엮는다. 출생 3일째 청설모 새끼. 머리에 피도 안 말랐지만 손톱 발톱은 길다. 아직까지 가장 큰 움직임은 심장의 박동이다. 청설모는 2-3마리의 새끼를 낳아 기른다. 갑자기 청설모의 여유가 깨진다. 까치가 청설모 둥지 쪽으로 접근한다. 청설모 어미가 긴장한다. 그리고 까치를 몰아낸다.
어미가 둥지로 돌아와 냄새를 확인한다. 새끼들은 안전하다. 둥지 속으로 머리를 넣는 청설모. 새끼를 물고 나온다. 이사를 결심한 것이다. 까치와 어치 등은 새끼들의 성장에 잠재적 위협 요소다. 청설모는 예비 둥지를 한두 개씩 갖고 있다. 비상 발생 시 이사를 하고 수컷의 잠자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늘 다람쥐가 입주한 곳은 나무 구멍이다. 둥지에는 새끼 2마리가 자라고 있다. 출생 열흘째. 하늘 다람쥐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 생명의 시작은 몸속의 수정란이었다. 새끼는 어미의 탯줄로 영양분을 받아 뱃속에서 자란 다음 세상으로 나왔다. 젖먹이 동물인 하늘다람쥐 새끼들은 성장이 더딘 편이다. 어미 뱃속에서 나온 지 한 달째. 드디어 새끼가 눈을 뜬다. (5월) 새순과 연한 잎사귀는 풍성한 먹을거리다. 청설모는 발달한 앞니로 딱딱한 나무 열매도 가리지 않고 까먹는다. 청설모의 이사한 둥지는 어떻게 됐을까? 둥지 속에서는 새끼들이 숨을 고르고 있다. 어린 새끼들은 몸을 꿈틀거려 형제들과 체온을 나눈다. 칠형제가 자라는 동고비 둥지. 새끼들은 입구에 서서 먹이를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동고비 새끼들이 둥지에서 나온다. 알로 태어나 부화하고 둥지를 떠나기까지 이곳에서 한 달을 보냈다. 이젠 독립의 시간이 임박했다. 어미는 더 이상 먹이를 갖다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늘 다람쥐는 밤에 성장한다. 생후 55일째. 새끼들은 어미의 몸을 갖춰간다. 어미의 품이 이젠 비좁을 정도다. 어미를 따라 올라가는 새끼. 나란히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한 녀석이 나무를 타고 오른다. 그리고 날았다.
둘째도 뒤를 따른다. 나무를 타는 본능은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 비막을 펼치는 순간 새끼 하늘다람쥐는 밤하늘의 새로운 식구로 다시 태어난다. 밤의 숲은 조용하고 아름답다. 네 발 달린 녀석이 날아다닌다고 무태 친구들은 신기해한다. 엄마는 큰 발톱을 가진 자를 조심하라고 일렀다. 큰일 날 뻔한 외출이었다. 첫 활공을 하고 돌아온 날, 엄마의 품이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젖은 달콤하다.